자, 이제 이어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죠. 최근 문제인데, 요즘 문제의 흐름, 관점, 유형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중세국어의 이응에 대한 출제죠. 자, 이응에 대한 설명. 자, 다음은 중세국어 이응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는 중세국어의 예의다. 자료 1에 대해 기억의 관점에서 음은 탈락이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니은의 관점에서는 음은 탈락이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의문론적 해석의 차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국어 후음의 불청불탁자, 이응의 의문론적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오얏의 이응과 모래의 이응을 구분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얏의 이응과 모래의 이응을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첫 번째 관점을 지도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두 관점은 모두 오얏의 이응에 대해서는 음가가 없는 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모래의 이응에 대한 의문론적 해석에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얏과 모래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이 오얏은 첫 번째 관점도 두 번째 관점도 자, 마찬가지네요. 음가가 없는 영으로 해석한다. 음가가 없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모래의 경우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교원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중세도 학교 문법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범대인데도 학교 문법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7년 이상 선생을 했던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문법을 가르치는데 학교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술 문법에 맞추는 경우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학술 문법에. 그런데 그거라서 제대로 가르치면 괜찮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문법의 관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후음, 이응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관점만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원 임용고사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이 두 번째 관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을 두 번째 관점을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학술문법을 각 대학에서 각 선생마다 학술문법을 가르치는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를 대본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범대학의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지도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관점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자,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모래의 이응에 대한 거다. 첫 번째 관점, 전자는 모래의 이응을 이 변화의 마지막 단계인 후두 유성 마처럼 음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얘는 똑같잖아요. 음가가 없다. 얘는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모래의 이응 역시 오얏의 이응과 마찬가지로 음가가 없는 이응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음가가 얘는 없다.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의 예외적 규칙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설이라고 하죠. 정설이라는 건 누구도 반론을 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진실이고요. 통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지지하는 학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설은 이제 반론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통설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사론을 사론 복원을 보고 내 어미는 물을 먹으면 매밤 불이 닿아야 해서 5점이 주어졌는데 네 가지 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관점 같은 경우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사람이 없을 그냥 아주 단순한 거죠. 자, 굳이 낼 필요도 없는 관점인데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언급할 것. 중세국어의 일반적 표기법입니다. 일반적 표기법. 이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점 읽어볼까요? 기억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기억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바로 해석하는 이유. 니은의 관점에서 1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관점이 뭐냐? 자, 2를 참고하고 얘는 3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의 관점에서 2를 위한 표기 규칙을 2를 참고해서 기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애는 스키마에 해당이 되는 지식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기억의 약화, 기억의 탈락이라는 관점입니다. 약화와 탈락이라는 관점. 자, 예전에는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이죠. 훨씬 더 전에 15,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제 가르칠 때 기억 약화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억 탈락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통 학교 문법에 맞추는 선생님들은 기억 약화 쪽에 맞추어서 이제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 학술 문법 쪽에서 기억 탈락으로 좀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 학교 문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죠? 기억 같은 경우는 약화로 바라보는 경향이 당연히 일반적인 관점이고 견해입니다. 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기억 약화로 보거나 기억 탈락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자, 이건 훈민정음의 음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관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R 플러스 고는 RO로 실현이 되는데 훈민정음에서 RO라는 표기로 실현이 되죠. 이는 무음가설, 연음, 연접, 음소설, 무음가설, 부분 유음가설 온갖 학설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무음가설, 그래서 기억 탈락설이죠. 이응은 말이야 어디에 나타나든 간에 음가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음가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기억 탈락설의 관점이고요. 자, 부분 유음가설은 아니야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음가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첫째 이응과 달리 둘째 이응만이 음가를 갖는다고 보는 건 여러분 시험 자료를 바라보시면 그래서 기억 약화설의 관점입니다. 자, 기억 약화설의 관점 한번 들어가 보죠. 이응은 두 가지 종류의 이응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부했던 음절 표시만을 나타내는 소극적 기능. 음절 표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어두에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자, 어두가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극적 기능. 얘는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나서 저 음절의 경계를 나타내는 기능, 소극적 기능. 이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음소를 나타내는 적극적 기능에 이응이 있다고 바라보고 봐봐라. 야, 얘가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철되지 않고 이렇게 이응 따로 표기를 하는 경우는 이응이 실질적 음가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15세기 표기법은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래는 모래로 표기해야 되나 연철하지 않는 이유를 자 뭐죠?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음가를 가지고 있다. 즉 음소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기억 탈락설의 입장을 바라보면 이응이 모두 음절이 시작한다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자, 이 모래도 마찬가지야. 자, 이 이응은, 자, 오얏에서 두 번째 이응처럼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음소적 자질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이응을 기억의 관점에서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기능으로 보고, 니은의 관점에서 음가가 없는 소극적 기능으로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자, 뭐죠? 여기에다, 아래에다 제시해 놨으니까. 이 기억의 관점, 그 다음에 이 니은의 관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좀 이것까지만 보고 첫 번째 조건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약화설 같은 경우는 기억의 관점 같은 경우, 일의 이응은 음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철되지 않잖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는 음가가 없지 않냐. 사라는 살 플러스 아고 사롬은 살 플러스 엄인데 음가가 없으니까 1번과 분명히 차이나게 얘는 연철 표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억 탈락설 같은 경우는 니은의 관점에서 1, 3은 어미가 뭐뭐 건을 살 플러스 고잖아요. 그쵸? 3에서는 탈락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대로 표기를 할 뿐이고 1은 니을로 인해서 앞에 니을, 여러분들 기억 약화가 일어나는 조건 아시죠? 이나 반모음이 그 다음에 니을 뒤에서, 그래서 이 니을로 인해서 기억 탈락이 일어났다.
니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모음 어미를 만나면 연철되고 자음 어미면 연철되지 않는 것. 따라서 표기규칙은 용언, 어간, 리을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기역이 탈락한 형태를 표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두 가지 관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스키마, 사실 스키마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언급할 것. 4번 여기에 제시되어 있네요.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어라, 이게 반복되어 있네. PPT에는. 내 어미는 물을 먹으면 내 어미 난. 자, 물을. 여기는 누워서 떡은 먹는 것보다 더 쉽죠. 물 플러스 을, 자음으로 끝나는 자, 명사,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니까 뭐죠? 뒤에 음절의 초성에 연철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영혼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니까 이 기역이 뒤에 음절의 초성에 연철되는 것. 먹으면. 매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먹으면 매반, 불이 이 네 가지에서 모두 연철 표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틀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은 틀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시험 탈락하고 합격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자음으로 끝나는 실질 형태에서 뒤에 자음으로 끝나는 자, 뭐죠? 체언이나 영혼의 어간, 즉 실질 형태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에서 즉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면 이렇게 물을 불이 먹으면 매반 네 가지 예를 제시했죠. 앞에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연철 표기가 사용됐다는 이 내용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앞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연철 표기 이게 핵심으로 제시가 되는가 제시가 되지 않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 들어가 보죠. 기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기억의 관점은 뭡니까? 전자는 모래의 이응을, 자, 전자는 모래의 이응을, 자, 이 단계에 거쳐서 마지막 후두 유성 마찰음, 후두 마찰음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기억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이를 참고해서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밝힐 것. 자, 간단하죠,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는 살 플러스 I 결합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1번의 경우에는 살 플러스 거늘의 결합이고 살 플러스 고의 결합입니다. 살 플러스 거늘, 살 플러스 자 고의 결합. 얘는 살 플러스 아, 그 다음에 살 플러스 옴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론적 조건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의문론적 조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얘는 모음어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모음어미입니다. 얘는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기억. 자, 기억, 자음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의문론적 조건 살펴보면 1번은 자음어미에 해당이 되고 2번은 모음어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부터 분명하게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기억의 관점에서 기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잠깐만 아까 기억 관점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자, 얘는 후두 유성 마찰음, 얘는 음가가 없는 자 이응으로 해석하고 얘도 아하 그럼 딱 한마디로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다 기억은 뭐죠? 적극적 기능, 우리가 공부했던 적극적 기능, 니은은 소극적 기능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의 관점에서 이래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이를 참고해서 밝힐 것. 이의 경우에는 지금 모음 어미와 결합되어 있는데 반해서 일의 경우에는 자음 어미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음 어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연철 표기가 돼서 사롬이 되어 표기가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자음 어미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자 뭐죠? 살 거늘이 아니고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여러분? 살 어늘이 됩니다. 그쵸? 얘는 살오가 되죠. 그래서 자, 분명히 표기에서 하나는 연철이 되고 하나는 자,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얘는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 약화만 이루어놨다는 거죠.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기억 약화가만 이루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철 표기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같은 경우는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연철 표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학문적으로 무엇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펴라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요구되는 관점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얘는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에 의해서 기억의 약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철 표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하게 기억 약화가 이루어지고, 자, 연철 표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런 관점만 여러분께서 제시해주면, 자,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을 그대로, 자,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더 오버해서, 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적극적 기능이었고, 니은 같은 경우는 소극적 기능에 해당이 됐습니다. 니은, 후자는 모래의 이응 역시 오야세 이응과 마찬가지로 음가가 없는 영일 뿐이다. 자, 모래를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의 예외적인 표기규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라보죠. 니은의 관점에서 1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3과 비교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과 비교. 이건 더 쉽네요. 보 플러스 늘,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보 플러스 고. 봐라, 얘도 자음어미 아니냐? 얘도 자음어미 아니냐? 그러면 살 플러스 아까 이야기를, 자, 원형태를 제시하는 것처럼, 자, 얘도 자음어미, 얘도 자음어미다. 그래서, 자, 뭐죠? 똑같은 뒤에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어미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면,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탈락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 단순하게 탈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관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1, 3은 어미가 건을 고 갔습니다. 그런데 3에서는 탈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탈락 조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에 모음으로 끝나 있다는 말이죠. 앞에 모음으로 끝나 있는, 그래서 탈락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1번의 경우에는 이 니을로 인해서, 자, 뭐죠? 니을, 기억 약화가 아니죠. 니을로 인해서, 자, 기억이 탈락되는 조건이 성립된다. 그래서 기억 탈락이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기억 약화가 아닙니다. 자, 기억 탈락이 이루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보면 1번과 3번의 경우 똑같은 자음어미, 건을과 고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탈락의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 1번 같은 경우는 니을로 끝나 있기 때문에 탈락 조건이 성립이 되어서 탈락이 이루어졌다고 바라보는 것. 자,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간단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네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니은의 관점에서 이를 위한 표기규칙을 이를 참고하여 기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기규칙. 자, 소극적 기능. 니은의 관점에서 이를 위한 표기규칙을 이를 참고해서, 자, 이를 살 플러스와 살 플러스 옴. 자, 뭡니까? 당연히 표기규칙 연철 표기에 해당이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 그러면 1번 살 플러스 어느 살 플러스 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표기 규칙을 설명하라고 했죠. 니은의 관점에서 보면 니을은 모음 어미를 만나서 연철이 되고 자음 어미를 만나면 연철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표기 규칙은 영원 어간 니을이 기억으로 시작되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기억이 탈락되는 현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뭐죠? 표기 규칙만을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표기 규칙. 자, 문제가 뭐 좀 어렵게 처음 볼 때는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응에 대한 기본 스키마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만 여러분들이 조금 갖춰진다면, 자, 요구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고요. 대신 연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죠? 소설을 쓰겠죠.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갈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스키마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서 학습되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건 이제 연습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유성마찰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유성마찰음은 이제 세 가지 관점이에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유성마찰음은 첫 번째가 순경음 비읍, 반치음, 이응. 그런데 순경음 비읍은 자, 변화라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뭐죠? 지금 이응은 자, 해석의 차이,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자, 좀 만만하지는 않아요. 아주 어렵다고 바라볼 수도 없는데 만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유성마찰음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치음입니다. 반치음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질문을 드렸죠. 자, 적용 규칙 쪽에 여러분들 초점이 두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실문자는 지난번에 그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것. 자, 여린 히읗. 여기에서 얘가 15세기 때 소실, 얘는 16세기 소실. 제가 어릴 때는 이 아래아가 17세기의 소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연구자료에서 16세기 소실을 밝혀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자, 제일 빨리 소실된 건 이거예요. 예.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훈민정음 68자에서 그 책에서도 빠졌죠. 왜? 실질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자음으로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실제 음소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는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간단히 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제일 먼저 소실이 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이 옛니응, 자, 여러분들 국어사책들을 바라보면 순경음, 미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반치음, 색깔을 바꿔서 체크를 해볼게요. 순경음, 똑같은 색이네. 순경음, 비읍, 자, 반치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응, 이 세 가지를 유성마찰음의 대표로 보고 있죠. 유성마찰음의 대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책이든 저 책이든 요 책이든 간에 이 유성마찰음 세 개는 모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순경은 비읍과 이 이응은 출제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자, 이 반치음은 출제가 안 됐어요. 중요도는 높아요. 그런데 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소실문자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린 히읗과, 자, 옛 이응입니다. 여린 히읗과 옛 이응. 그래서 쌍이응은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쵸? 아래아는 모음에서 다룰 거고요. 쌍이응과 쌍히읗은 우리가 다루었죠? 이응을 더 힘있게 나는 소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 그래서 얘는 꼭 별첨, 부록, 뭐 이런 형식으로 제시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것은 여린 히읗과 그 다음에 옛 이응에 대해, 후음, 여린 히읗과 옛 이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후음, 여린 히읗은 여러분들 참고로 음가가 없어요. 실제 음가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얘는 자, 소리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호로서의 성격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첫 번째, 관형 사용어음이 니을 다음에 언제나 분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머무리 실 보시면 이 니을 다음에 여린 이엇이 분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된소리 기호, 그러니까 지금 관형사용 어미 뒤에서 그 다음에 사이시옷으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에. 그 다음에 또 한자음의 초성에 또 저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 이형 보래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기능 모두 실질적인 문과와는 상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크게 이 네 가지 기능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후음, 여린 히읗 다음에 다룰 게, 자, 후음, 여린 히읗 다음에 다룰 게 뭡니까? 옛 이응이 되겠죠. 옛 이응도 이 크게 두 가지 기능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음, 자, 후음, 여린 히읗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후음, 여린 히읗과 옛 이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죠.